안녕하세요. 2024년 종합설계 과목의 팀명 배달은 민족의 팀장 이종혁입니다. 저희는 생성형 AI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 3D 액세서리 출력 서비스인 자린고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디자인, 스프링 서버, AI 서버, 3D 프린터 서버, 프론트엔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획한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프론트엔드와 스프링 서버와 AI 서버와 3D 프린터 서버가 있고요. 1차적으로 사용자는 프론트엔드 단에서 자신의 이미지랑 이제 현재 기분 상태를 스프링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AI 서버로 넘겨줘요. 그럼 AI 서버는 이미 만들어진 인퍼런스가 있으니까 해당 값을 이용해 추론 값을 내뱉고, 스프링 서버는 그 값을 받아서 그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3D로 바꿔줍니다. API를 이용해서. 그리고 3D 파일 결과를 이제 화면상에 렌더링 시켜줘요. 사용자의 웹 페이지에 3D로 출력을 해줍니다. 당신을 형상화한 3D 파일인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걸 보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출력할 수도 있는데, 출력을 할 때는 이제 결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카카오 API를 통해서 결제를 구현했고요. 만약에 결제가 완료됐다. 그럼 이제 결제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서버에서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페이먼트 아이디와 3D 파일을 3D 프린터 서버에 전송을 해줘요. 3D 프린터 서버는 이 대기열에 추가를 해주고, 대기열이 있는 이유는 3D 프린터는 한 대밖에 없는데 출력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순서대로 받습니다. 차곡차곡. 순서대로 완료가 될 때마다 이제 스프링 서버에 완료되었다고 응답을 해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기획한 저희 프로젝트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각 파트를 맡은 팀원분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의 백엔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할 조현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리액트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REST API를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WS EC2에서 엔지닉스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했고, AWS RDS와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AWS S3를 활용하여 멀티파트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유지 보수를 위해 Git 액션과 도커를 통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층형 구조를 지켜 구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ERD 다이어그램을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TTP 기반의 REST API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스웨거를 통해 API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인증 헤더를 추가하여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CORS 정책을 준수하도록 처리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얼굴 인식을 통해 닮은 꼴 동물을 유추하고 그에 대한 3D 액세서리를 출력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먼저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그 이미지를 플라스크 서버에 전달하면, 플라스크의 학습된 모델이 이미지를 통해 닮은 동물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스크와 스프링은 별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미지를 AWS S3의 XML 형식으로 저장 반환하였습니다.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반환된 닮은 꼴 동물 결과를 루마 AI API를 사용하여 3D 액세서리로 변환하였습니다. 사진, 라벨 정보, 텍스트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OBJ 형식의 3D 액세서리를 생성하고 저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파싱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용성을 위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3D 액세서리를 출력할 때는 필요한 정보가 많아서 회원가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카카오 오스트 API를 연동하여 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출력 비용 결제를 위해서 카카오페이 API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빠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3D 프린터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하여 3D OBJ 모델과 결제 정보를 제이슨으로 보냅니다. 요청에 성공하면 사용자에게 출력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추후 출력이 완료됐을 경우에도 출력 완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출력, 배송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림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샌드엠 API를 사용한 문자 서비스와 구글 SMTP를 활용한 메일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추후 택배 서비스나 문자 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론트엔드 작업을 위해서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성능과 보안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 오류를 검출하고 처리할 것이며 중복 및 비효율적인 로직을 제거할 것이고 트랜잭션을 고려하여 코드를 리팩토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석과 코드 컨벤션을 통해서 의시 보수성을 높일 것이고 지속적인 팀 회의를 통해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것이며 프론트엔드와 소통하며 사용하기 쉬운 API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서버를 맡고 있는 이종혁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크를 활용해서 스프링 서버에서 보내준 이미지를 가장 유사한 동물을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슈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곰, 고양이, 사슴, 강아지, 여우, 토끼와 같이 총 6개의 레이블로 이미지를 분류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블별 100개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뒤에 나오는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에 사용할 모델을 이어서 선택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고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모델을 학습하는데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많은 VRAM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확도는 좀 낮더라도 빠르게 추론할 수 있고 CPU상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인 레지넷 34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레지넷의 전체 구조인데 CNN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정확도는 83.8%, 4회폭 기준으로 학습 시간이 4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넣는다던가 뺄 때도 업데이트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모델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탑 K가 이미지가 가지고 이미지를 봤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3개의 레이블을 반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입니다. 이미지의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입력받는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PNG의 경우에는 RGB 그리고 알파, JPG의 경우에는 RGB를 채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결 방안은 들어오는 모든 이미지를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해서 변환을 하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추론하는 것을 적용 예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추가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정면 이미지가 많아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시켰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정면 이미지를 많이 확보해서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환을 하는 함수는 만들었지만 아직 플라스크 서버에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프링 서버와 통합을 하는 부분은 5월 말까지 구현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 프린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에서 작업한 거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3D 프린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 데비안 기반의 리눅스 OS 설치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서버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플라스크 서버를 제가 열어서 API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서버에서 저에게 온 요청을 각 요청별로 따로따로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 프로세싱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데비안 기반의 리눅스인 라즈비안을 깔아서 3D 프린터를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 포워딩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 서버를 열어서 이제 외부 네트워크와 REST API 형태로 통신을 하도록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단순히 포스트 메소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서버로부터, 한마디로 스프링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으면은 이제 각 기능을 수행한 후에 다시 스프링 서버로 내뱉게 됩니다.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말했던 내용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 스프링 서버는 특정 사용자의 결제가 완료되면 3D 프린터 서버에 해당 유저의 3D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URL과 해당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결제 ID 정보를 보내서 출력을 요청을 하면, 3D 프린터는 해당 요청을 순서대로 받아 출력을 해주고, 이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출력이 완료되면은 스프링 서버에게 완료되었다고 응답을 보내고 진행 중이던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또 큐에 있던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 리퀘스트가 계속 들어와도 큐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큐에는 해당되는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끝나게 되면은 완료됐다고 요청을 보내고 다시 시작이 되겠죠. 끝날 때까지.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코드들을 이제 설명할 시간인데, 첫 번째는 이제 OBJ를 G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버에서는 전송해주는 데이터가 OBJ 파일이에요. OBJ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렌더링할 때만 쓰이고 3D 프린터를 위해서는 G코드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G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선 보통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저희는 자동화를 해야 하기도 하고 뽑힐 데이터들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균일하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 설정을 미리 해두고 슬라이서라는 배시 명령어를 통해서 OBJ를 G코드로 변환해 줬습니다. 이제 OBJ가 성공적으로 G코드로 변환이 되면 고정된 디렉토리의 유저의 페이먼트 아이디로 G코드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해당 페이먼트 아이디의 함수에 인자를 넣어서 함수를 실행시키면 해당되는 파일이 로컬 3D 프린터 서버로 요청해 가고 3D 프린터가 여기 이미지처럼 해당 파일을 출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력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로컬 3D 프린터 서버에서 시스템 출력이 완료되었다고 신호를 보내고 함수가 종료되는데, 이때 상태에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 응답이 스프링 서버로 응답한 후에 바로 큐에 들어갔던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스프링 서버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이제 해당 영상이 스프링 서버에 n개의 작업이 여러 번 들어갔을 때 멀티 프로세스 작업이 작동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번 이제 요청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작업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별개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구현한 건 여기까지고, 앞으로 스프링 서버의 DB 업데이트에 따라 송수진하는 코드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린고비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를 맡고 있는 백지웅입니다. 저는 프론트엔드로서 웹페이지 제작의 전반을 맡고 있고, 수행 내역으로는 웹페이지 제작, API 연결, 3D 객체 로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전체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메인 화면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 업로드와 등록 버튼, 그 다음에 성별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슬라이드 버튼, 그다음에 감정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라디오 버튼인데, 이 감정 파라미터는 3D 생성물에만 적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제출 버튼, 테스트용 버튼, API 3D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간 링크, 마지막으로 카카오 로그인 버튼인데, 카카오 로그인 버튼은 아직 API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까 화면의 아랫부분인데 원페이지 스크롤로 아래로 내려가게 구현해놨고,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개요와 프로젝트 GitHub 링크를 이제 비치해놨습니다. 이건 3D 객체 화면인데 똑같이 홈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고요. 이제 3D 객체를 이제 화면에 띄우는 걸 리액트 3로 이제 구현해놨고요. 이제 원래대로 이제 서비스가 작동이 되면 있어야 할 리로드 버튼, 그다음에 SNS 공유 버튼, 3D 프린터 출력 버튼이 있는데, 이 세 버튼은 아직 형태만 있고 기능은 이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PI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API를 이제 전화번호와 이제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은 그 유저에 맞는 이미지 내역을 이제 불러오는 API를 테스트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잘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API로 이미지 내역 조회는 해봤는데 3D 객체를 직접적으로 받아와서 창에 띄우는 것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구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버튼들이 이제 기능이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능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 화면인데,
이제 원페이지 스크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슬라이드 버튼, 라디오 버튼, 그다음에 사진 업로드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업로드하면 업로드 완료까지 이제 띄워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건 3D 화면인데 이제 이렇게 3D 객체가 나오고 이 버튼 3개 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인데 네, 이렇게 이미지 내역이 잘 받아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